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유튜브에 시험을 보고 오신 분이 제보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함수 문제를 한 3개 정도만 제가 복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제가 드렸던 함수 공식화 마무리에 올라가 있던 문제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로 제가 약간 변경을 한 건데요. 자, 바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날짜가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말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을 표시하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하네요. if하고 weekday라는 함수를 써라. 단 요일 계산할 때 월요일이 1번 유형을 사용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먼저 적용하기 전에 weekday라는 함수부터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weekday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 번호를 뱉어주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가 날짜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유형이라는 옵션을 쓰게 됩니다. 그때 얘를 2를 쓰게 되면 일요일이 1번을 아시겠어요? 2를 쓰게 되면 일요일이 1번을 표시를 하고 그럼 월요일이 2번이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토요일은 7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를 쓰게 되면 월요일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요일이 6번이 되겠고 일요일이 7번이 되는 요일 번호를 뱉어주는 거죠. 만약에 3을 쓰게 되면 월요일이 0번이니까요. 토요일은 이제 5번이 되겠고 일요일은 6번이 되겠네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주말과 평일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월요일이 1인 유형을 써라 그러면 2번 유형을 써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6이 토요일이고 7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6 이상 아시겠어요? 요일 번호가 6 이상이면 주말이 되는 거고 또는 5 초과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weekday라는 요일 번호가 6 이상이어도 되고요. 여기에 또는 5 초과를 하셔도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해가세요? 어차피 1, 2, 3, 4, 5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도 결과가 동일하죠.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2번 유형을 이용해서 월요일이 1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답을 여기다 적어 놨고요. 이제 여기다가 한번 제가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실행문이 주말 평일이니까 2-1이니까 if수가 이제 한 번 들어가는 거고요. 근거가 누구냐? 날짜라고 찍으면 이제 작살 나는 거죠. 그죠? 요일을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을 구분하려면 당연히 weekday라는 함수가 근거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리고 날짜가 들어가 있는 셀을 찍어 주시고 2번 쓰라고 했으니까 왜 여기 보시면은 이제 2를 쓰게 되면 월요일이 1번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가로를 닫고 크거나 같다 6 하시고 요게 이제 주말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애들은 평일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은 계산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를 또 5 초과라고 쓰셔도 결과가 동일하고 또는 거꾸로 쓰셔도 돼요. 거꾸로 쓴다는 건 뭐냐면 5 이하를 먼저 쓰시고 5 이하가 되면은 이제 평일이겠죠. 그렇지 않은 애들이 주말이 되니까 if는 이제 나열하기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표시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셔도 결국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모두 정답으로 인정이 되죠. 이해가세요? 자, 그럼 두 번째도 한번 이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두 번째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 토요일이 일요일이면 주말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일인데 문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요일 계산할 때 일요일이 1인 유형을 써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일요일이 1번이고 토요일이 7번이니까 1과 7이 벌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다 그 말이죠. 이렇게 아까 같은 경우 2를 썼으면은 6, 7이 붙어 있는데 2를 사용하다 보니까 1번하고 7번이 떨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5어라는 함수가 필요하다는 거 아시겠어요? 1 또는 7이면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if 5월을 먼저 써서 뭐가요? weekday가 이렇게요. 1을 쓰라고 했죠. 일요일이 1번이죠. 같다 1 하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5월 안에 연산자를 2번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을 쓰시고 같다 7 이렇게 5월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가 이제 주말, 그 다음에 쉼표 하시고 평일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가로수는 한번 if수만큼. 자,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결과가 동일하고요.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로가 선생님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래도 가로가 무난한데 and랑 or가 들어가면 가로가 좀 복잡한데 해결하는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확대를 하셔가지고요.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되죠. 이제 이 색깔을 보시고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색깔을 보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방법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입력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if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이때는 방향키 써버리면 안 되고요. 마우스로 한번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어 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아시겠어요?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weekday 하신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찍어서 1 같다 1과 같다. 그 다음에 다시 weekday 하시고 열고 닫고. 이해 가시죠? 이렇게. 뭐 이제 가로수가 지금 제가 뭐 더 한 거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쓰도록 할게요. 오히려 저는 이렇게 안 써버릇 해가지고요 더 헷갈리네요. 자, 5어 가로 열고 닫고, 그 다음에 weekday 이렇게 하시고 같다 1. 제가 아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하나를 더 쓴 것 같아요. weekday 하고 이렇게 해서 1 가로를 열고 닫아야 되죠. 다시요. 더 헷갈리네. 아무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마지막은 이제 and 아니 if에 대한 검은색이고요. or에 대한 검은색이고, 여기서는 이제 weekday에 대한 보라색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weekday를 써주시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가로를 닫고 이제 여기다 넣고 작업을 하시는 거죠. 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안 써버릇 하다가 쓰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무의식 중에 이제 가로를 자꾸 닫아주는 버릇을 하기 때문에 갖다 7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어 빠져나와서 쉼표 하시고 뭐죠? 주말, 그 다음에 평일,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if를 딱 찍고요. 풍선 도움말을 누르면 여기가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세 번째 인수구나. 또 5어 안에다가 커서를 찍고요. 5어에다 찍어도 되고요. 이 안에 쪽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게 5어의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또 weekday 안에다 찍고 weekday 첫 번째 인수, 두 번째 인수, 이런 식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작업을 하셔도 동일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죄송합니다. 뭔 버벅거려 갖고 안 해줘 버릇하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choose하고 weekday를 사용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choose를 써서요. 당연히 weekday를 여기다 써야겠죠.
날짜의 요일번호를 써야 되는데 1번 쓰라고 했죠. 일요일이 1번이니까. 그러면 이제 일요일이 1번이니까요. 여기가 주말이 나오겠죠. 일이니까 빠짐없이 그 다음에 평일이 되겠고요. 월 또 평일이 되고 화 평일이 되겠죠. 수 평일이 되겠죠. 목 금 평일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주말 마지막 토요일이게 돼. 이렇게요. 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써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죠. 이 수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해봤고요. 1번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문제를 또 나왔다고 해주셨는데 너무 당황했나 봐요. 그래서 기준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뺀 값이 26이면 채용,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백을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if를 써서 둘 중에 하나니까 2-1이거든요. 기준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 또는 날짜가 뭐 채용 연도도 나올 수 있겠고, 근데 날짜로부터 연도만 필요하니까 2열을 이렇게 쓰셔야겠죠.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 크거나 같으면 26 이렇게 하면 채용이죠. 2-1에서 if수 한번 빈셀 처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자,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채우기 핸들 할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증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빈셀 처리가 나왔다고 이렇게 오류 처리가 나오거나, 예, 그래서 이제 뭘 잘못했는가 봤더니요. 이 부분을 절대 참조를 써야 되는데 쓰지 않은 것을 시험 보고 나서 알았다고 하네요. 시험 볼 때도 아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정석이죠. 이렇게요. 셀 주소가 변하지 않고 고정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서요. 급당황을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2010이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값으로 쓴 거죠. 그러면 값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값은 변경이 되지 않으니까 절대 참조를 쓴 거하고 효과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계산이 어떻게 되냐, 점수의 채점이 어떻게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정석은 원래는 이제 D25를 $D $25 이렇게 써야 정석인데 이것을 2010이라고 이렇게 직접 숫자를 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채점 여부를 공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걸 정답으로 해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만약 개인적으로 할 때는. 근데 만약에 상공회의소에서 채점을 할 때 기존 연도라는 셀을 이 뉘앙스가 지금 이용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셀 주소를 이용을 안 했으니까 틀렸다고 채점할 수도 있고, 또는 어차피 제 생각하고 똑같으면은 기준 연도에 2010이라는 숫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값으로 받아도 계산 결과가 똑같겠다 하는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이 될지는, 채점이 될지는 저도 자신을 할 수가 없겠지만 이 정도는 개인적으로 봐도 맞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과연 어떻게 되는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F4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무튼 모르겠어요. 답변이 올지 제가 한번 결과가 나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왔기 때문에 메일 주소를 제가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문제가 제 거 자료에 써 있죠. if 함수의 최종 점검, 최종 마무리에 이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는 위에 기준 연도고 얘는 이제 기준 일이 나온 거죠. 그래서 기준 일의 연도에서 생년월일의 연도를 뺀 값이 26 이상이면, 그러니까 if에서 2열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F4까지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2열을 쓰시고 밑에 찍고 위로 올리고 위에 찍고 밑으로 내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산술 연산식이 근거가 되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26 이상이면 채용, 그렇지 않으면 빈셀 처리, 이렇게 하는 것도 요거 제 자료에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연습을 하셨다 그러면 오히려 이 문제보다 이 문제가 더 쉬운데요. 그죠? 여기는 2열을 2번 써야 되는 문제인데, 기준 연도, 기준 날짜, 기준일.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요것을 좀 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이제 풀이를 하는데, 부서명이 영업부인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 이거 간단한 문제죠.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평균이면 D-average를 써야 되는데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왔나 봐요. Dsum과 Dcount A를 써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랍니다. 그래서 D-average를 쓰면요. 원래 이제 average의 정의가 좀 알아두세요. 전체 합을 개수로, 숫자 개수로 당연히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것이 에버리지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D-average는 이제 썸 대신에 Dsum만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Dcount, 뭐 Dcount도 숫자에 쓸 수가 있으니까, 또는 Dsum을 Dcount A로 나눠도 그 결과가 똑같다는 거죠. 조건 플러스 평균이니까 조건 플러스 합, 조건 플러스 개수, 조건 플러스 합, 조건 플러스 개수죠. 이 원리가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요거나 요거를 좀 알고 가셔라 이 말이에요. 시험 보러 가시기 전에. 물론 설명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급당황을 하더라. 그러면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sum을 하셔가지고 전체 범위를 유일하게 제목을 포함하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정의가 첫 행에 제목이 나오고 데이터의 나열이 세로로 긴 거라고 했죠. 제목을 포함하는 함수. 두 번째 인수는 계산열이니까 지금 기본급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본급이 1, 2, 3, 4, 5. 그죠? 5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조건이 본문 안에 숨어 있어요. 부서명이 영업부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런 다음에 나누기를 하셔야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Dcount A를 쓰라고 했으니까 Dcount하고 또 똑같아요. 유일하게 제목을 포함하는 전체 범위. 그 다음에 Dcount에서는 계산열이 별도로 없으니까요. 비어있는 것만 피해서 잡아주시면 되죠. 여기를 하게 되면 이제 영업부가 만약에 비어있다 그러면은 답이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만 빼고 1, 2, 3, 4, 5, 6 아무거나 잡아주셔도 Dcount는 숫자 문자를 세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차피 기본급을 센다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5를 쓰겠습니다. 1 써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안에 숨어 있는 조건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D-average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기본급이죠. 그리고 조건은 숨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결과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단지 여기는 이제 문제를 만들 때 표시 형식을 출제자가 지정을 해준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D-average를 라운드로 뭐 쌈 싸먹으라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미리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거 누르면 안 되는데 이거죠. 그래서 D-average나 뭐예요? Dsum이나 결과가 똑같습니다. 아시겠어요? 요게 참고로 이렇게 해도 결과가 이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가요? 똑같죠. 이렇게 제가 이제 소수부를 이제 자동으로 없애게 되면 반올림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408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소수부를 늘리게 되면 요거 있죠?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나와도 의미가 같은 거다. 그래서 Daverage나 Dsum을 Dcount A로 나누는 거니까 요걸 준비를 좀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시험 잘 보시고요. 또 궁금하거나 또 문제를 풀고 이게 못 풀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제도 해결해 드리고 또 이 문제가 다시 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 공부하실 때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지만 일종의 반칙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좀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영상을 좀 올려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시험 잘 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함수 복원 문제 좀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것도 나왔다고 그러셔가지고 원래 이 앰퍼샌드라는 연산자라고 하거든요. 이 문자결합 연산자인데요. 세모하고 네모라는 p 연산자 두 개가 있으면 이걸 서로 결합을 시켜서 세모 네모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함수가 연산자가 이제 앰퍼샌드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 앰퍼샌드 연산자가 시험에 출제가 될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기본 함수가 너무 쉽기 때문에 기본 함수들하고 앰퍼샌드하고 조합을 해서 또 다른 기본 함수를 쓰는 그런 형태가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출제율이 좀 낮죠. 다른 함수에 비해서 쉽기 때문에. 근데 요거 때문에 어려워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했던 요약함수들, 특히 이제 요약함수나 선택함수들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 뒤에다가 함수 끝에다가요 앰퍼샌드로 어떠한 문자를 결합시키는 그런 유형이 또 출제가 되고요. 이것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그 유튜브에 댓글이 올라와서 한 건데 VLOOKUP 함수에 첫 번째 인수에 앰퍼샌드를 이용해서 결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라는 값에다가요 앰퍼샌드로 해서 어떠한 문자를 세모라는 문자를 결합을 시켜서 요거를 첫 번째 인수에다가 1번 인수에다가 대입하는 유형이 이렇게 나왔다고 제보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앰퍼샌드가 시험에 나올 때는 크게 세 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 문제인데 이 앰퍼샌드에 대한 정확한 사용이나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도 함수의 마지막에 연결하는 부분이라서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고 요 같은 경우는 딱 하나의 케이스밖에 없으니까요. 이것도 유튜브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이 부분을 한번 조금 설명을 오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함수를 쓴 건지 이제 어퍼하고 프로퍼라는 함수를 쓴 것이 시험 나왔다고 그래서 어퍼부터 준비를 해서 어퍼하고 프로퍼까지 두 문제를 좀 풀어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렇게 나라명하고 수도명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이제 나라명하고 수도명을 결합을 시켜라. 그러면은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거예요. 여기다 한번 해볼까요? 비칠하고 앰퍼샌드하고 이렇게 쓰시면은 뭐 나라명하고 수도명이 이렇게 프로토콜 리스본이라고 나오죠.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중간에 어떠한 문자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셀 주소는 있으니까 셀 주소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셀에 없는 문자를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자를 본인이 직접 연산자에다가 연산식에 추가를 하셔야 돼요.
추가. 그때 문자는 약속이죠. 큰 따옴표 처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면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런 부분이 좀 많이들 어려워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뭐 함수를 안 쓰고 포르투갈의 리스본을 결합을 시켜라. 그러면 보기 좋게 좀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지우고요. 이렇게 없는 문자가 셀에 없으면 직접 문자를 이렇게 타자를 쳐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문자라서 큰 따옴표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앰퍼샌드를 항상 P 연산자 사이에는 연산자를 꼭 쓰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제 마우스로 수도를 찍고 이렇게 해서 띄워줄게요. 보기 좋게. 이렇게 해주는 요런 타입이죠. 요런 타입. 그래서 셀 주소하고만 결합하는 게 아니고 없는 문자를 직접 써서 특히 가로로 결합시켜주는 이런 형태가 이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일단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해 가시나요? 예. 이런 형태가 시험은 나오지는 않죠. 왜? 이걸 하면은 이제 이것도 너무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쉬운 건지 어려운지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저희가 좀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10 더하기 20 더하기 뭐 15 더하기 4다. 그러면 이렇게 더하기가 나올 때 양쪽 사이드로 P 연산자를 갖고 와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건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뭐 익숙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 더하기라는 연산자에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앰퍼샌드를 대체를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수월하지 않을까요? 이해가세요? 여기를 더하기로 받아들이시면은 위치를요, 좀 쉽게 그래도 다가올 것 같아요.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하시면. 근데 이제 단순하게 없는 글자는 큰 따옴표 처리를 직접 해줘야 된다. 이렇게요. 뭐 이것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한 칸 띄고 이 뒤에를 또 없애버리면 이런 식으로도 결합을 시킬 수 있죠. 포르투갈에 여기다가 뭐 수도는 이렇게요. 한 칸 띄고 이렇게 하시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문자를 어떤 문자든지 여기다 써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띄어쓰기가 앞뒤에 있을 때는 여기다 스페이스바를 큰 따옴표 안에다 써주시면 이렇게 스페이스바도 문자가 돼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요거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포르투갈도 대문자로, 리스본도 대문자고, 여기는 이제 앰퍼샌드로 연결을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퍼 함수를 쓰라고 한 거죠. 함수가 오면은 셀 주소에만 신경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upper이라고 쓰시고 나라명을 쓰신 다음에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또 앰퍼샌드 더하기로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또 upper 쓰시고 수도를 쓰신 다음에 앰퍼샌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 띄어쓰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연산자 주위로 띄어쓰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큰 따옴표 안에 띄어쓰기 한 것만 의미가 있죠. 이렇게 하시면 여기 나오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한 칸 띄겠다 그러면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서요. 띄워주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상태를 보고 결과를 어떤 상태로 유도하는지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런 경우는 또 이렇게 하셔도 답이 두 개가 나와요. 필연적으로 두 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퍼를 따로따로 씌우고 결합을 시키나 아니면은 어차피 얘는 영어만 찾아가는 함수니까 어퍼를 쓰시고 안에를 결합을 시켜서 가져오는 거나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똑같습니다.
앰퍼샌드 하고 이해 가세요? 더하기로 생각하시라고 했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어퍼를 써서 결합을 하나 영문을 먼저 결합을 시키고 어퍼를 쓰나 어차피 얘는 영어만 찾아가기 때문에요. 예. 여기를 왜 했지? 큰일 났다 뻔했네. 자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죠. 이게 답이 두 개예요. 이렇게 해서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되고 그래서 함수를 써라 그러면 원래 이 제한이 없습니다. 반복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몇 번을 반복해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네, 포르투갈 국가명은 대문자로 쓰고 어퍼죠. 네, 그 다음에 리스본 같은 경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해라. 그러면 이게 프로퍼를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때는 뭐 답이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예, 어퍼를 해서 나라를 받으시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에서 없는 글자 가로로 써주시고 더하기로 받아들이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프로퍼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는 프로퍼를 써서 예, 수도를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죠. 그리고 또 앰퍼샌드에서 더하기로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없는 괄호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예, 해결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를 좀 많이 하는데요. 익숙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직 덜 익숙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앰퍼샌드에다가 그냥 가볍게 플러스의 개념만 넣어주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좀 쉽게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나왔다고 하니까요. 꼭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